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한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어깨에 힘줄, 회전근개가 끊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졌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긁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법, 운동법, 예방법, 그리고 병이 뭔지 당연히 준비했지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전근개 질환인데, 회전근개라 함은 어깨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 4개하고 그 근육들에 붙어 있는 힘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많이 써서 어깨에 있는 근육이 손상이 되고 어깨에 근육에 붙어 있는 어깨 힘줄이 손상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아파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고 어깨 주변에 염증이 있대요. 견봉하 점액 낭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오래되면은 어깨 힘줄이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지게 돼서 팔이 안 올라가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바리님 처음부터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영덕님 항상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설윤 엠믹스님도 감사합니다. 김홍성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회전근개 질환. 네, 단어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단어 자체는 생소한데 간단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깨 관절을 감싸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고 그 근육들에는 힘줄들이 있는데 이런 어깨 근육들이 손상이 되고 어깨 근육에 붙어 있는 힘줄들이 손상이 된다. 이런 질환을 회전근개 질환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제법 많아요. 20%에서 50%. 그렇다는 얘기는 60세보다 더 넘어서 70대, 80대가 되면은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 분들 중에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년 이상 넘어가면 노년기에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질환 자체가 어깨 뼈에 붙어 있는 근육에 문제가 되고 힘줄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힘줄이 긁히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어깨뼈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해야겠네요. 어깨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의 힘줄이 이 어깨뼈에 긁히게 돼요. 긁히고 긁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뭐 하루 이틀 긁히고 뭐 사는 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30년을 긁힌다면 어떻겠습니까? 60년, 70년을 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손상도 일어나고 손상이 쌓이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힘줄이 어깨뼈에 부딪혀서 염증이 미세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방금 원인 다 말씀드렸어요.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니까, 반복적으로 팔을 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화, 나이가 들면서 이 뼈와 힘줄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좁아지면은 팔을 들 때 더 많이 긁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고, 또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더 손상이 심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팔을 올리는 동작에 튀어나온 뼈에 긁혀서 어깨 힘줄이 손상이 되는 거고 어깨 힘줄이 이렇게 처음에는 미세 손상이 일어났다가 이 미세 손상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주변에 어깨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어깨 힘줄 자체의 구조가 좀 약해져요. 탄탄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힘줄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지면서 이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힘줄 파열까지 진행할 수 있는 초기 질환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자, 팔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런 운동과 생활 습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영할 때 접영을 하거나 자유형을 할 때 팔을 머리 위로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을 던질 때 오버헤드로 이렇게 던지는 동작이 굉장히 좋지 않고 테니스, 배드민턴을 할 때 오버헤드 스매싱, 오버헤드 서브 같은 동작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낸다든지 아니면 도배, 아니면 전등을 간다든지 그런 게 결국에는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시작해서 그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어깨 힘줄 주변으로 염증이 퍼져요. 그게 이제 점액 낭염이라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질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액 남령, 즉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만성화되면은 힘줄이 약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다른 질환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크게 없지만 그러다가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어깨 관절 자체가 굳어버리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오십견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십견에 대해서는 제가 8월 달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나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들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생기고요. 팔을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쪽을 아래로 해서 방바닥 쪽으로 누우면은 당연히 눌리게 되니까 아프겠지요. 그리고 어깨 통증은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깨 질환들이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자가 진단, 스스로 진단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팔을 앞으로 내밀고 따봉 자세를 해주세요. 따봉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을 땅바닥을 향해서 돌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팔을 천장 쪽으로 드는 거예요. 너무 빨리 들지 말고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쭉 들다가 아파 이러면은 이제 양성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쭉 들었는데 어깨가 더 아파진다 이러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호킨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아픈 어깨 쪽을 이렇게 한 다음에 팔꿈치를 하늘 쪽으로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쭉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두 가지 신체 검사를 하셨을 때 움직일 때 어깨가 더 아프셨던 분은 척추 관절 통증 전문의께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은 간단해요. 일단은 엑스레이로는 사실은 힘줄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뼈와 팔뼈 사이가 좁아져 있으면은 이 사이로 지나가는 힘줄이 끊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을 종합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초음파하고 MRI를 보면서 어깨 힘줄 상태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치료로 들어갈 건데요.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인 행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치료를 하는 건데 본인이 계속 팔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 행동을 중단하셔야 되고 특히 초기 2주에서 4주 동안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팔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팔을 드는 자세 자제하셔야 되고 아픈 쪽을 땅바닥 쪽으로 해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것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당연히 이제 진통제약이 들어갈 거고 또 염증이 생기면은 그 염증을 없애기 위해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염제도 들어갈 거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염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신중한 판단 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가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에 체외 충격파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 이제 체외 충격파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힘줄을 강화시켜 주는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괜찮다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법을 3주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어깨에 있는 뼈가 힘줄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튀어나온 뼈를 갉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뼈를 깎아내 가지고 그 힘줄이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도록 하는 수술이 바로 견봉 감압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회전근개 질환 견봉하 점액 낭염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님께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군요. 파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수술을 바로 해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파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말고 비수술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유롭게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에 다 구체적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60대 이후는 팔 돌리는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팔 돌리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제 공원에 있는 그 바퀴, 수레바퀴 같은 걸 돌리는 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암벽 등반하다가 많이 다치시지요. 암벽 등반 생각해 보면은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 많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악력을 주면서 이제 용을 쓰는 이제 그런 동작이지 않습니까? 젊은 분께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많이 무리를 하게 되면은 좀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 맞고 2년 치료받고 나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행히 끊어진 건 어 네. 한쪽 병원에서는 MRI를 찍고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끊어진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확률상 실제로 끊어졌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끊어지더라도 부분 파열일 수도 있고 전층 파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층 파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았다고 하십니다. "완치가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아마 이제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까지 된 것으로 저는 정황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부분적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 찢어진 부분이 100% 완벽하게 자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선희 님은 지금은 증상이 좀 없어졌다 뿐이지 그 힘줄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거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너무 많이 찢어져 있으면은 계속 찢어지거든요. 좀 적게 찢어져 있으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정확하게 상담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MRI를 찍은 병원에 가셔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PPT로 다시 넘겨 주십시오. 두 번째 질환. 이거 병명이 좀 어렵습니다. 견봉하 점액 낭염. 간단하게 말해서 어깨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긁히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겠지요. 당연하습니다. 이 점액낭염이란 게 뭐냐면은 물주머니, 젤리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팔을 들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쪽에 구조에 젤리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완충을 해 주는 그런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쓰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젤리 주머니에 염증이 차고 물이 차고 그게 바로 견봉하 점액 낭염입니다. 근데 원인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팔을 머리 위로 계속 든다든지 아니면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감염이 생긴다든지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깨 충돌 증후군, 네, 어깨 힘줄이 긁히는 손상이 계속 있게 되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 염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어깨 질환이 왔는데 이게 또 계속 이어지니까 염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견봉화 점액낭염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액낭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물이 차오르게 돼요. 물이 차오르는데 생각보다는 이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주머니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구조에 압박을 주면서 좀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음파에 보면은 아유 커다란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예. 커다란 물주머니가 지금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로 보이지요? 네. 그리고 MRI로도 볼 수가 있고요. 증상은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이제 회전근개 질환들이 다 비슷비슷한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증상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팔을 벌릴 때 심해지는 통증이 있고 아픈 쪽을 아래로 해서 누웠을 때 눌려지니까 더 아파지고 돌아 누워서 잘 수 없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눌리고 있는 이 부분, 이 젤리가 있는 부분 여기에 눌리면은 "와 아파요."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한 부분에 누르면은 "아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어깨 충돌 증후군과 같이 발생한다. 팔을 들어 올리면서 계속 어깨 힘줄이 긁히니까 결국에는 염증으로 이어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치료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팔을 들어 올리고 옆으로 눕는 행동이 원인이 되니까 그런 나쁜 행동을 자제하셔야 된다. 그리고 병원 치료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질환이잖아요.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염증이 생기니까 소염제를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야 되고 재생 주사를 견봉화 점액낭염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는 효과가 없으면은 그때 또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다 똑같지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 팔을 못 든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시간 댓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윤님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뚝뚝 소리가 나는데요.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데 마사지를 받아도 될까요? 지금은 마사지를 받기보다는 예, 좀 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엑스레이는 찍으셨을 텐데 사실 이제 엑스레이는 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권유하시면은 MRI 검사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설윤 엑믹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신경이는 전신으로만 나오는데 회전근개 질환은 신경이 눌리는 건 아닌가요? 신경 차단술 치료는 없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조금 이따가 회전근개 파열에도 나올 거지만 신경 차단술 치료를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연봉화 점액 낭염에서도 이제 신경 차단술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신경 차단술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아픈 거를 좀 덜해주는 주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치료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운동기구 옆으로 서서 팔 돌리기 하면은 운동기구 옆으로 서서 팔 돌리기 하면 그 풍차 돌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원하고 덜 아픈 것 같은데 비 와서 며칠 못하니까 너무 아프네요. 석회 건염도 있고 목 디스크도 심하고 팔을 넘어서서 그런 거겠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베리님께서 요거 이제 돌리는 거 하셔가지고 이제 시원하고 편하다고 하시면은 베리님께는 그 운동기구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깨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서 그 공원에 있는 풍차 돌리기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페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MRI도 엑스레이에서도 특별한 증상은 없다는데 조금 전 2가지 자가 테스트를 양성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어깨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자가 테스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일부러 이제 어깨 견봉 아래의 공간을 일부러 좁게 만들어 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통증이 없고 MRI도 괜찮고 엑스레이도 괜찮다면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평소에도 통증이 있다면은 좀 애매한데요. MRI도 별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치료를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깨 관절 통증제 전문의 선생님께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MRI를 찍은 병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PPT로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어깨 힘줄이 찢어진다.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염증입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염증은 어깨 관절 주변의 힘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행이 되면서 손상이 되고 염증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파열까지 진행이 되는 질환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20%, 30% 정도 이제 유병률을 보이는데 8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말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회전근개가 어느 정도는 끊어진다,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행성 변화이고 다쳐가지고 되는 경우가 좀 일부 있더라. 원인은 똑같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입니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나왔는데요.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그대로 버틸 수도 있어요, 비수술로. 그런데 부분 파열일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찢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 크기 이상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조금씩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1년에 평균 2mm씩 계속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mm씩 한 30년, 40년 찢어지면은 얼마나 찢어질 건지 저희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찢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기대 여명이 얼마나 남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찢어질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회전근개 염증 파열 질환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서는 보통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아니면은 염증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다 보면은 어깨 힘줄이 계속 쭉쭉쭉쭉쭉 2mm씩 찢어져요. 그러면 이제 40, 50대에서는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또 치료를 하면 좋은데 이 상태에서도 또 이제 그냥 팔 올라가니까 그냥 냅두고 뭐 통증이 있는 거 그냥 참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70대, 80대가 넘어가면은 어깨 관절염까지 진행이 돼 버립니다. 어깨 관절염은 좀 되게 스케일이 큰 질환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도 똑같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아프고 어깨 통증은 여기 목하고 가까운 어깨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 팔에 가까운 어깨가 바깥쪽 어깨가 주로 아픕니다. 그리고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은 결국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어깨 힘줄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 어깨 힘줄이 일부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거 가지고 팔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팔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예전보다 잘 안 올라가고 뭔가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생깁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물건 들기가 힘들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아파지고 팔을 멀리 뻗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아파지고 그리고 밤에 아픈 쪽을 아래로 해서 누우면 아파집니다. 통증 완화는 낮 시간이 되거나 일어서면은 좀 괜찮아집니다. 요거는 회전근개 질환의 특징이 아니고 어깨 통증의 특징인데 이렇게 이제 머리가 전장으로 가는 방향이 되면 앉는 자세나 일어서는 자세가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팔을 들 수 있는 범위도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에요. 요거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능동적인 운동이 어렵다. 즉 팔을 예전보다 나 스스로는 좀 들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이만큼 쑥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만큼밖에 안 올라오고 좀 팔이 좀 무거운 것 같고 좀 들어 올리기 힘들다 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지 않았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 두 번째 남이 내 팔을 들어 올려면은 예전처럼 쑥쑥 올라갑니다. 이렇게 쑥쑥 올라가면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 거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남이 들어올렸는데도 잘 안 올라간다. 이러면은 그때는 오십견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오십견은 다음 시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마지막 증상인데 팔을 이렇게 들였다가 천천히 내려볼까요? 천천히 내려보면은 우리 이렇게 쭉 내릴 수 있지요.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힘줄 파열이 있는 분들은 내리다가 어느 순간 팔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내리다가 어느 순간 팔이 툭 하고 떨어지면은 회전근개 파열일 수도 있겠다. 힘줄이 끊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깨 통증, 어깨 관절 통증 전문의 선생님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힘줄이 끊어지면은 옷 입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열중석 자세가 좀 어려워가지고 셔츠를 입는다든지 자켓을 입는 동작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깨 질환들은 어깨 안쪽이 아니고 어깨 바깥쪽이 주로 아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이제 그 어깨뼈와 팔뼈의 공간 간격을 보면서 또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힘줄이 끊어져 있는지 얼마나 끊어져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근개 어깨 힘줄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또 실시간 댓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헬스를 하셨는데 2년 차에 왼쪽 어깨 통증이 발생해서 MRI를 찍어보니 견봉하 점액 낭염이 이제 발생하셨군요. 결국에는 이제 헬스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무리가 되는 동작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미세 손상이 쌓여가지고 어깨 주변 힘줄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오셨습니다. 이후에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얼마 후에 또 통증이 발생하는데 특정 자세 외에는 딱히 문제는 없는데 운동할 때도 평상시에도 통증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움직일 때 두둑 소리가 자주 발생하는데 완치를 하는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통증이 없는 두둑 소리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 두둑 소리가 있으면은 그때는 좀 치료를 받아봐야 되고 지금 아니그냥님께서는 정황상 봤을 때는 헬스를 할 때는 가끔 아픈데 헬스를 안 할 때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은 아니그냥님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헬스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헬스는 좋은 운동이나 그중에서 이제 어깨에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빼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현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왼손잡이라서 그런지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우둑 소리 나고 들어도 아프고 그러네요. 팔을 들 때 아프다 말씀이시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그런지 손가락도 붓고 아프네요. 손가락에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셨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계속 다른 관절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관절 강직, 관절이 이제 뻣뻣해지는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형장님께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질환들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이밍이 되면은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께 항상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상의를 하시고요. 타이밍이 되면은 이제 MRI를 찍자고 하시면은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을 주셨네요.
어 손 드는 곳도 아프고 손가락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병 따는 동작, 가위질 이런 거 못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입니다. 어깨는 특별한 건 없는데 엑스레이는 증세는 심한 건 왜 그럴까요? 엑스레이는 뭔가 나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깨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모르겠고 일단은 류마티스 선생님과 정확하게 상담을 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MRA를 찍자고 하면 찍으시고 추가적으로 정형외과 어깨 파트 한번 보자고 하시면 또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어깨 힘줄이 찢어지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네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하나 딱 있지는 않다. 단 한 가지 완치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지는 않다.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동시에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요. 결국에는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소염제가 들어가야 되고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가 들어가야 되고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보조적 요법으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 있고요. 염증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전문의 선생님의 신중한 판단 하에 횟수를 조절하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체외 충격파가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로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이제 충격을 주면서 뭔가 이제 있던 걸 깨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두두두두두둑 하는 이제 충격을 줌으로써 결국에는 그 충격을 받은 주변 조직에 신생 혈관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혈류가 되게 빠르게 공급이 돼요. 혈류가 빠르게 공급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던 염증을 빨리 좀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외 충격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재생과 상처 수복, 혈관 신생, 볼 리모델링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쓰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재생 주사 치료 예, 논란 중입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재생을 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게 유의미하냐 이러면은 아직 현재로서 2025년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의미할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효과는 있으나 유의미할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테크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주사 치료도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생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롤로 주사도 있고 콜라겐 주사도 있고 DNA 주사도 있고 PRP 주사도 있고 또 다양하게 많아요. 보조적으로 항염증 효과 그리고 힘줄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재생 주사를 하는 이유는 가만히 놔뒀을 때 자연 회복 가능성이 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회전근개 힘줄에 파열이 진행이 된 분들은 93%에서 자연적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위적으로 재생을 하는 물질을 주사를 하는 것이고요. 재생 치료 시에는 한 30%까지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0점짜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100점 만점에 30점이면은 이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게 이제 30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애게하면서 안 쓸 게 아니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치료 방법도 안 되면은 결국엔 또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 수술을 하냐? 아까 질문도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언제 수술을 하냐? 보존적 치료를 이것저것 많이 해 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 봤는데도 효과가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또 업무상 할 동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더 빨리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을 좀 이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어깨 힘줄이 파열됐을 때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회전근개 관절경 봉합술, 파열된 힘줄과 힘줄을 서로 이제 꿰매어 주는 봉합술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는 수술 권유 받으시면 하십시오. 어깨 힘줄이 50% 이상 파열이 됐습니다. 수술을 합시다. 이러면은 하십시오. 그거 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더 나빠진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방치해 가지고 관절염까지 진행하면은 인공 관절 수술까지 그러니까 엄청 큰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맞게 적절한 수술이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주제죠.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수술이 좋냐, 주사가 좋냐. 하나가 좋으면은 하나만 하지 왜 다 하겠습니까? 둘 다 이제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됐을 때는 50% 이하의 부분 파열은 비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mm 정도 이제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별로 안 찢어졌는데 이 환자분이 70대다 이러면은 기대 연명이 남은 연명이 이제 2-30년이니까 2-30년 찢어지는 거 이제 스피드를 생각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은 기대 연명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비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정도로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환자가 2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깨 힘줄 찢어진 어깨 힘줄로 80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똑같이 찢어졌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관절 통증 전문의 선생님께 상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이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위해서 MRI를 좀 찍자고 하시면은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보존적 치료를 받았더니 수술을 안 하고 버텼더니 환자의 30%가 전충 파열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게 수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50% 이상이면은 수술하자고 하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MRI에서 좀 이제 그레이드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도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근개 이렇게 계속 끊어지고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울 하이다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이상의 경우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아마 표에 좀 나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깨 힘줄에 약간의 염증과 속회 소견을 진단받고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를 제안받아서 2달째 진행 중인데 증상이 그대로입니다. 보통 어느 기간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까요? MRI를 해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물리치료는 뭐 정해진 기간이 없고요. 체외 충격파를 2달째 진행 중인데도 이제 증상이 그대로이다. 그리고 석회가 있고 약간의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신 걸로 봐서 엑스레이하고 초음파 정도 이제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석회 자체가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일으키는 경우가 5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하이다이님의 어깨 통증은 석회 때문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동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존적 치료를 2달째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그대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시는 게 어떨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박선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을 올릴 때 뚝뚝 소리가 나는 건 왜인지요? 이게 그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힘줄에 이제 어깨 힘줄에 매달려 있거든요, 뼈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깨에 힘줄이 있는 요 공간이 좁습니다. 바로 위에는 이제 뼈가 있고 그리고 힘줄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축을 할 때 이제 뚝뚝 이렇게 근육 소리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힘줄이 이제 옆으로 스치는 소리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통증이 없으면은 대체로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권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어깨가 스트레칭 쭉 풀을 때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깨를 올렸다 폈다 하는 운동도 예방에 좋은 건가요? 예방 운동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다르트님께서 오늘 어깨 콜라겐 치료를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재생 치료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어깨 힘줄이 어느 정도 파열됐거나 했을 때 그것을 재생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콜라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는 됩니다. 30점 정도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선의 치료가 30점이기 때문에 재생주사가 필요하면은 30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생주사는 대부분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 가지고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 하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PPT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되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파열이 크기가 클수록 염증이 클수록 그다음에 사용하는 팔을 계속 주구장창 사용할수록 다칠수록 그다음에 신체 활동이 많은 직업군일수록 그리고 담배를 필수록 음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파열이 더 진행이 되니까 이런 원인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다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리는 자세가 굉장히 어깨 힘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없애야 됩니다. 물건을 잡거나 들 때는 몸이 다가가서 예 가까이에서 드십시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기. 요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아픈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옆으로 누워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누르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기 그리고 이불 팡팡 털기 요렇게 이제 어깨 힘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자 행동을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금연하셔야 됩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은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손목, 어깨가 아프셔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 요 주제도 따로 방송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8월 18일에 어깨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 자세부터 고치세요. 운동법, 생활습관 포함이라는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습관 자체도 운동을 하는 동작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을 좀 빼버리고요. 자세도 바르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할 때 당연히 따뜻하게 웜업을 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견갑골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손상을 줄이는 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하고 어깨하고 밸런스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은 좋은 운동이에요. 수영은 좋은 운동인데 저병 팔이 올라가지요. 자유형 팔이 올라가지요. 머리 쪽으로 안 좋습니다.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저병하고 자유형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테니스, 배드민턴 치시는 건 좋은데 오버헤드 스매싱 하지 마십시오. 오버헤드 서브 하지 마십시오. 언더핸드로 하십시오. 그리고 근력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밀리터리 프레스 쭉 들어 올리지요. 요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헬스장에서 아령으로도 할 수 있는 사이드 라테럴 라이즈 요거는 좋기는 좋은데 90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힘줄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들어 올릴 때 80도까지만 들어 올리고 내리셔야 됩니다. 사이드뿐만이 아니고 안테리어도 할 때도 80도까지 들어 올리고 내리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원 바퀴 돌리기. 이게 일단은 대표적인 50견에 좋은 운동이라고 다들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키에 맞으면은 정말 좋은 운동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 신장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깨 힘줄을 찢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바퀴 돌리기, 풍차 돌리기 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요거는 좀 평소에 아시던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자세 교정. 기본적인 운동 자세는 허리를 쭉 펴고 목도 쭉 펴고 그러니까 척추를 쭉 펴고 X라인을 만들어서 거만한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턱걸이를 할 때도 보통 요렇게 하잖아요. 손바닥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굽혀 펴기를 할 때도 요렇게 하지 마시고 손끝을 바깥쪽으로 하셔 가지고 요렇게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따뜻하게 이제 웜업을 하셔야 되고 어깨 통증 운동법도 이제 8월 18일 날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견갑골 주위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이제 어깨뼈 주변에 4개의 근육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림에 그려놓은 극상근이라는 요 한 놈만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계속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어깨 운동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놈 한 놈만 계속 일을 시키니까 요 놈 한 놈이 계속 이제 손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깨 주변에 있는 4개의 근육을 골고루 운동을 시켜 가지고 이를 4개의 근육에 분산을 시켜 가지고 어깨의 손상을 예방하자. 요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열흘 전에 찍어 놨습니다. 갑자기 심한 어깨 통증, 석회성 건염 치료 운동 예방법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말씀드려 놨으니까 어깨 주위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 요 방송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0견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음 달에 할 건데 50견이 있는 분들은 일단 어깨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동법을 보다 먼저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이 있는 분들은 관절 가동 범위 증가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50견 방송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 주십시오. 50견 환자분들은요. 그리고 목하고 또 밸런스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 디스크, 거북목 통증 딱 맞는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목하고 어깨를 동시에 고려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운동 콘텐츠에서는 말씀드리지만은 집에서 그냥 화면 보고 그림 보고 유튜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1대1로 직접 배워서 운동을 정확하게 방법을 배운 다음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심자는 맨몸 운동보다는 기구 운동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요. 당연히 저중량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1대1로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되고 그냥 헬스장이나 센터에 가셔서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나는 어떤 통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요런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제 더 강해진다기보다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왔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운동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고 운동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서 무리를 하지 말고 저강도로 꾸준히 습관을 만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깨통 충돌 증후군, 견봉화 점액낭염, 회전근개 파열, 염증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베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석회 건염도 긁어내면 재발해서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는 건지 일을 안 해야 되나요? 재발률이 꽤 높거든요. 2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발하면은 또 긁어내고 재발하면은 또 씻어내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하이다이님께서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나요? 네, 어깨 수술은 대부분 전신 마취합니다. 신주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내내 어깨가 아파요. 뼈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그대로네요. 팔을 위로 올리기도 힘들고 뒤나 옆으로 뻗기도 아파서 힘들어요. 전에 충돌 증후군이라고 들었는데 충돌 증후군도 있는데 다른 질환들도 같이 이제 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MRI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뼈주사 이외에도 다른 치료도 같이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도 계속 그러시다면은 수술 상담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넘겨주십시오. 네, 저는 비욘디에서 많은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깨 통증 5부작 진행하고 있고요. 목이나 등 통증도 5개를 찍어놨으니까 목하고 등 아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5개 찍어놨으니까 뭐 왜 아픈지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성이수는 뭔지 그다음에 생활습관 운동에 대해서 총 막내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릎 통증도 어떻게 이제 다 관리해야 되는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것도 찍어놨고 저희 과에서 보는 대표적인 질환인 신경이 고장났을 때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인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시리즈를 찍어놨는데요.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다 하는 위험성 그리고 대상포진 걸리면은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도 찍어 놓았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월 2회 비욘드에 출연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18일에는 이제 50견, 어깨가 뻣뻣해서 들어 올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깨가 아파요. 50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견의 뭔지 그리고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깨 통증 5부작을 진행하고 있고요.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달에는 50견,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이 목인지, 어깨인지, 근육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이 나에게 동시에 오는 건지, 그리고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엉덩이 통증, 골반 통증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비욘디에서는 50분짜리 풀타임으로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쇼츠 위주 그리고 10분 내의 짧은 콘텐츠 위주로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흘 전에 왔을 때 이제 그때 제 구독자 분들이 이제 35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방금 전에 봤더니 380 몇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배나 넘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김민님
김민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나의 작고 소중한 조항무 교수님 채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작고 소중하기 때문에 많이들 놀러 오셔가지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고 저희 SNS 채널도 착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조항무엔 통증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에 조항무 페인이라는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본인이 쓰고 있는 앱이 있으면은 한번 좀 방문하셔가지고 팔로우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스레드에는 365일 매일 하나씩 올릴 겁니다. 그래서 통증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같이 올릴 테니까 좀 이제 와주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을길 산책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군요.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쳤는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아닐까 스스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완전 파열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젊기도 하고 사고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으며 진통제를 먹으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수술이 권장된다 하셨는데 급성이라서 수술이 권장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찢어졌는지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수술은 언제 시행돼야 되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치고 3개월 후, 다치고 몇 개월 후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찢어졌고 얼마나 이제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급성이어도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본다 하는데 맞나요? 부분 파열도 어느 정도 이하로 찢어져야지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겁니다. 부분 파열도 어느 정도 이상 찢어져 있으면은 수술을 바로 권유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을 좀 이제 지켜봐가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회전근개 파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찢어졌다면은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선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요즘도 가끔 통증이 있어요. 골프나 파크 골프도 어깨에 무리가 될까요? 이미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 어깨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고 요즘에도 가끔 통증이 있으면은 사실은 파크 골프도 어깨에 무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골프는 의외로 어깨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손상은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의외로 전 골프를 좀 싫어하기는 한데 왜냐면 무릎하고 허리에는 확실히 안 좋거든요. 근데 어깨에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무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오버스윙을 할 때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골프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스코어나 순위에 집착해서 너무 이제 오버스윙을 하지 말고 이제 설렁설렁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프 라운딩을 뭐 비즈니스 목적상 도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골프 연습장은 좀 가지 말자. 요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프 연습장을 가시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하니까 거의 매일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통, 두 통 치면은 100개, 200개 치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자세를 100번, 200번, 일주일이면은 1000번 넘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한 달이면은 뭐몇 번입니까? 4000번, 5000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이제 스코어 역시 아예 버리시고 연습장을 가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나 이제 사업상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라운딩을 한 번씩 도는 거 순위는 뭐 집착하지 말고 팀 중에 그냥 4등 한다라고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무언가 지금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 알려드리기보다는 어깨에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진단부터 받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님께서는 어깨 관절 통증 전문의께 방문을 하셔가지고 검사 받아보시고 지금 어깨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먼저 진단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질문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이 확실히 많이들 앓으시는가 봐요. 질문들이 많아요. 저는 질문 많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열심히 어깨 통증 5부작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달까지 어깨 통증 5부작 달릴 텐데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팁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알맞게 적용하시고 어깨 통증,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